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로 돌아보는 김 선생의 뉴스 현장.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종묘에 있는 공신당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묘는 아마도 한 번씩들은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공신당을 눈여겨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진 속에서 보는 것이 바로 이 공신당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공신당은 종묘에 모셔져 있는 역대 임금님의 신이와 더불어 함께 모셔져 있는 공신을 배양한 공간이 바로 이 공신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공신당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공신당은 종묘 속에서도 정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건물의 칸수에 대해서는 문헌마다 기록이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공신들은 결국 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역대 군왕에 가장 공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곳에 모셔져 있는 이들 공신의 신인은 결국 그 운명이 군주와 소위 운명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봉안된 군주가 불천위가 돼서 세실로 정해지면, 즉 정전에 그대로 계시면 그 군주의 묘정에 배양된 공신들도 계속 공신당에 남을 수 있지만 영령전으로 옮겨가게 되면 영령전에는 공신당이 없기 때문에 군주에 배양된 공신들은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운명 공동체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종묘의 공신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정전의 동쪽편에, 맞은편 동쪽편에 위치해 있는 공신당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공신당 안에 이렇게 신이들을 모시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신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위패를 만날 수 있는 게 되는 것은 바로 이 5월과 10월에 제를 지낼 때에만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보시는 것처럼 정전 맞은편 아래 단에 모셔져 있는, 동쪽편에 모셔져 있는 것이 공신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전에 모셔져 있는 임금의 신의가 19분이다 보니까 19분의 임금 신의에 배양된 83분의 공신의 위패가 이 봉안도에 따라서 모셔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신신주 봉안도에 의할 것 같으면은 최대 한 임금에게 7분을 모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추존된 왕이나 복위된 왕에 대해서는 배양 공신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정전 바깥쪽에서 이 만날 수 있는 남쪽 방향의 이 담장 안쪽에 바로 모셔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공신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전의 모습과 더불어 그 맞은편에 바라보이고 있는 것이 이 공신당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전의 모습이고 그 맞은편에 모셔져 있는 것이 공신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공신당이 모셔져 있는 이 공간, 종묘 자체가 바로 이 신이를 모셔놓은, 신주를 모셔놓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별히 얼마나 이 공간을 중시 여겼는가는 바로 정전과 영령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정전과 영령전이 여러분들 지금 창덕궁과 창경궁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정전 건너편에 모셔져 있었던 것이 공신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곳에 지금 정전에 모셔져 있는 19분의 신의에 대해서를 표시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셔져 있는 공신당은 정전과 영령전의 위치에 따라서 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원래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태조의 4대 조상을 모시기 위해서 정전이 지어졌었던 것인데, 왕조가 지속되면서 몇 대 조상까지 신주를 모실 거냐라는 논의가 거듭되게 되었고, 그래서 조선은 태조의 당시에 제2의 왕을 기준으로 해서 4대 조상을 모시는 오묘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대 조가 넘게 되는 세종 때에 오면서 영령전을 새로 지어서 신주를 옮기게 되게 되었고, 그래서 대수가 지나더라도 정전의 신주를 계속 모시는 세실제도라는 게 채택이 되면서
세실로 지정되지 않은 분은 영령전으로 신주를 옮기는 이 조천을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로 임금님이 정전의 궤도에 세실로 채택이 되느냐 아니면 영령전으로 옮겨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공신당이 모셔져 있는 신의의 운명도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령전에는 공신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목적 건축물로서 가로 길이가 104m에 달았고 신실이 19개의 간수를 가지고 있었던 이 종묘 속에 바로 이 정전 맞은편에 공신당이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신주가 모셔져 있는 공간이었던 이 종묘는 특별히 그들 군주와 운명을 같이 했었던 공신당을 통해서 운명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 탄핵 전국 속에서의 뉴스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군주 시대의 군주의 운명과 같이 했었던 공신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서 종묘의 공신당을 역사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